이제 유저 인터페이스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확정이 돼 가지고요. 요거를 이제 가지고 설명을 좀 잠깐 좀 드려보겠습니다. 간만에 동영상을 제대로 촬영을 하네요. 소스 코드로 가세요. 상당히 이제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동영상이 19번이 돼 버렸는데 17번, 18번은 짧게 이제 그냥 설명을 드린 거를 했었죠. 17부터 18. 이 지금 19번이고 이제 UX 설명.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을 통해 알게 되는 내용 설명을 먼저 좀 잠깐 좀 할게요. 그리고 사전에 알아둬야 할 거. 자,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 초보자분들이나 경력자분들이나 가끔은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제 경험입니다. 이건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제 경험상으로는 폼 팩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폼 팩터. 폼 팩터라는 게 뭐냐면 크기. 크기의 종류에는 폼 자체의 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폼 자체의 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의 크기,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근데 요새는 이게 별 의미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 옛날 CD-롬으로 배포를 하던 시절에는 600메가를 넘냐 안 넘냐가 되게 중요했어요. CD 크기가 600메가였고 DVD 나오면서 1.2기가인가요? 그래서 CD 두 장으로 하던 걸 이제 한 장으로 내놓을 수 있었나 뭐 그랬고. 근데 이제 DVD 때부터는 사실상 좀 의미가 없었죠.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이제 실행한다는 개념이 온라인 셋업 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사이즈는 요새는 별로 의미가 뭐 좀 많이 퇴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폰트 사이즈. 여기에서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가 이런데 요만한 사각형 안에 폰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 윈도우에서는 제대로 나왔는데 다른 언어 윈도우로 가니까 똑같은 영문도 Q자가 이렇게 잘려가지고 나오더라. 요 네모칸에 이렇게 걸려서 이 Q자가 안 나오더라. 혹은 버튼. 자, 여기에 이제 템플릿 생성이라는 중요한 버튼이 있는데 내 컴퓨터에선 제대로 된 위치에서 나오는데 남의 컴퓨터에 갔더니 템플릿 생성이 가려져서 이거 클릭을 할 수가 없더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디스플레이 설정에 보면 여기에 어딘가에 글꼴 설정이 있을 거예요. 고급 어딘가요? 윈도우 10은 이 윈도우 10이죠. 윈도우 10은 어디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여기 텍스트 및 기타 이 175%로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를 다른 식으로 할 수가 있다고요. 뭐 200%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적용. 글자가 로그아웃을 해야 되나 보네. 자, 어쨌든 이게 애들이 사용자분들이 자기 자신의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 좀 크게 보이게 하고 작게 보이게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거에 의해서 이 윈도우 폼의 폰트라든지 이런 게 유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맞네. 이게 다이나믹하게 바뀐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상도 크기. 이것도 아까랑 했던 얘기랑 약간 비슷한 건데, 이 윈도우 크기의 자체가 아주 옛날에는 640에 480에다 모든 걸 다 때려 박아놨어요. 왜냐하면 배불뚝이 모니터 쓰던 시절에는 800에 600이 고해상도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아주 정말 옛날 얘기를 하면 320에 240이 CGA인가? CGA였나? 거기에서의 표준이 320에 240이었어요. 이 XY의 그 픽셀 크기가 320에 240이면 지금 고해상도 모니터에서 한 요만한 정도 크기일 거예요, 아마.
예. 이 안에다 모든 걸 다 유저 인터페이스를 다 넣고 이 안에서 게임도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예요. 대단하죠. 320에 240. 그러면서 그때가 4칼라였어요. 4칼라. 4색 지원 모니터. 여기에서 VGA 16칼라 정도가 나오고 256칼라가 나오면서 640에 480으로 바뀌었죠. 이게. 예. 그러면서 컴퓨터가 이제 점점 모니터가 커지면서 800이 600 같고 그 다음에 윈도우 XP 정도 나올 때가 1024 768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윈도우 밀레니엄 지나서 윈도우 7 나오면서 LCD 모니터 가격이 대중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뭐 1600에 뭐 1024. 그래서 이제 점점 가로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예. 그러면서 풀 HD 뭐 어쩌고 나오면서 뭐 1800에 1070? 뭐 모르겠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 점점 커진 거죠. 그럼 내 윈도우 크기는 어디에다 사이즈를 맞춰야 되냐? 그거는 비주얼 스튜디오에 답이 있어요. 여기 보면 뉴 프로젝트 해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보면 폼팩터가 이것은 몇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만들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전 세계의 그 자기네 윈도우 사용자의 컴퓨터 정보를 얻어온 걸 기준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이걸 쓰면 무리가 없다라고 얘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816에 489입니다. 816에 489. 뭐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이 프로그램 지금 암기왕 2020은 제가 애랑 쓸 아주 그 개인적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저 설정은 무시를 하고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요런 부분이 있구나, 요런 폼팩터라는 부분이 중요하구나, 폰트 사이즈도 중요하고 뭐 이런저런 걸 따져야 할 게 많구나. 그게 유저 인터페이스의 첫 번째입니다. 예, 이쁘냐 안 이쁘냐, 보기 편하냐, 뭐 이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아이콘이 이쁘네 마네, 뭐 왜 컬러가 왜 이러냐, 뭐 그건 아주 딴 나라 얘기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글자가 보여야 하고 버튼을 누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게 안 되는 경우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요새는 안 그럴 텐데 분명히 영어죠. 영어로 퀴즐렛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굴림체를 썼다. 한글용 폰트를 썼다. 그럼 옛날 윈도우 시스템에서는 어땠냐면은 외국 윈도우에 설치를 하면 이게 영문임에도 불구하고 굴림체 폰트가 없으면 글자가 깨져서 나와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걸 이제 개발 경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당황하죠. 분명히 내 컴퓨터에서는 잘 됐는데 프레젠테이션 하러 일본까지 날아가가지고 일본에서 일본 윈도우에 설치하고 실행하니까 글자가 하나도 안 붙네. 아주 PT하러 가가지고 진땀 흘리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예. 요새는 없을 거예요. 요즘 윈도우가 이제 멀티랭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건 뭐냐? 거의 확정 주의점. 자, 주의점 2는 뭐냐면, 자, 이제 저기에요. 카피라이트, 그 저작권. 자, 무슨 말이냐? 아이콘 함부로 쓰지 말 것. 아이콘 함부로 쓰지 말 것. 자, 예를 들어서 개인 개발자예요. 자기가 저도 지금 개인 개발자죠. 취미 개발자죠. 예. 그런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엄청 유명한 디자인 회사가 있고 이 디자인 회사가 이거를 쓰려면은 저기 뭐 저희와 협의해 주세요라는 안내 문구를 넣었어요. 근데 인터넷에 그림은 있고 아이콘은, 그래서 무심결에 이 아이콘을 그냥 다운로드 받아 쓴 거예요. 이거는 저 홈페이지 구석 밑에 뭐 노티스 해가지고 저작권 관련 공지사항 이걸 클릭해야만이 이것이 보였다. 근데 이거를 누가 클릭해서 봅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 보죠. 대부분 초보 개발자분들 그냥 다운로드 받아 쓴 거예요. 썼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가 어떤 때 문제가 되냐면 이제 거대 디자인 회사라든지 거대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자기네의 컨텐츠, 자기네의 저작물에 대해서 대단히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요. 자기네가 만든 걸 누가 무단으로 사용했나 안 했나를 다 감시하고 검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개인 개발자야 나는. 개인 개발자라 해가지고 에이 설마 얘네가 나를 고발을 하겠어. 연매출 뭐 수천억짜리 회사가 나 돈도 없는데 나를 고발하겠냐. 뭐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말이에요. 사실 고발 안 합니다. 예. 일반 개인 개발자들 당연히 고발 안 해요. 그 털어봐야 돈도 안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내둡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때 발생하냐? 이 프로를 만든 걸 예를 들어서 어느 학원 체인에다 납품을 한 거예요. 뭐 암기왕이라면 예를 들어서 학원 체인에다가 납품을 했어요. 자, 이걸 정작 개발한 애는 이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걸 알아. 자기가. 근데 뭐 몇 년 동안 지났는데도 고발을 안 했지. 그래가지고 괜찮은가 보다 이러고 있다가 누가 이거 사겠다 해서 얼씨구 나하고 돈 받고 팔았어. 자, 그러면 이거를 사간 애들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 아이콘을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냐? 비주얼 스튜디오를 상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커뮤니티 버전에서 만들어 팔아도 되냐? 혹은 여기에 내부에 쓴 알지도 못할 제3자 라이브러리가 저작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당연히 이걸 사간 애들은 모르죠. 근데 이 아이콘 개발사가 얘네를 딱 잡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사간 학원 체인 업체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너희 지금 내가 만든 아이콘 썼는데 이거 너 저기 뭐야 저작권 위반료 해서 소송 들어간다. 너희 컴퓨터 지금 한 브랜치 뭐 지점까지 합쳐서 한 1,800대 설치해 놨는데 한 대당 300만 원에서 벌금 소송 들어가겠다. 민사 뭐든 형사 뭐든 뭐 어쩌고 전 법률 용어 잘 모릅니다만 되게도 황당하죠? 근데 이런 일 많아요. 황당하지만 이런 일 많습니다. 황당하지만 이런 일 많아요. 자, 여기 있는 아이콘은 뭐냐 하면은 아이콘 8이라는 곳에서 가져왔어요. 아이콘 8. 자, 여기 보면은 잠깐. 자, 여기 이런 거 조심하세요. 아이콘스 8을 찾았어요. 그런데 프리 아이콘스 8이에요. 그죠? 딱 이걸 보고 지금 이 사이트인데 공짜 아이콘들이네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런 풀이 있죠. 이런 거 보시면 개발자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보는 게 공짜. 이 홈페이지에 와서 이거 보는 게 공짜라는 겁니다. 사용하는 게 공짜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정말로 공짜인 것도 있어요. 예. 근데 여기를 보니까 얘네도 역시 공짜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뭐야? 안 내려가. 라이센스 보면 그러니까 저 라이센스를 꼭 읽어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들 안 읽어보죠. 예. 자, 만약에 이것을 데스크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네가 어바웃 박스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도움말이라든지 어바웃 박스 있죠. 어바웃 다이얼로그 거기에다가 반드시 요 저작권 이 아이콘은 이 프로그램에 사용된 것은 이 아이콘스 8.com에 있는 디자인을 사용했다. 라는 얘기를 아래의 화면처럼 이렇게 넣어놔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안 따르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꼭 따라 주셔야 됩니다. 안 따르면 안 돼요. 안 따르시면 안 됩니다. 저작권을 조심해라. 저작권을. 그래서 우리 지금 만든 프로그램 보시면 여기에 어바웃 박스가 있는데요. 어바웃 박스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이걸 제가 지금 드롭박스인가 거기에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작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혹시 또 어떤 분이 이거 그냥 가져가서 무단으로 혹시 쓰실 때 문제가 될까봐 여기 아이콘 8 아이콘 출처는 여기 있다. 이거 누르면 아이콘 8로 연결이 되도록 해놨어요. 그죠? 자, 여기 저작권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아까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이건 UX뿐만이 아니라 개발 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이 상용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되냐? 전 잘 몰라요. 비주얼 스튜디오 그냥 쓸 뿐 이게 뭐 어떤 해가지고 뭘 만들어서 팔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 쪽에서는요. 그래가지고 그건 모르겠어요. 잘 따져 보셔야 되고 이걸 왜 잘 따져 보셔야 되냐면
각 버전별로 판매 옵션이 달라요. 다른 개발 툴이 있습니다. 이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개발 툴은 어떤 옵션이 있냐면, 네가 이것을 만들어서 연 매출 200만 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고, 200만 달러를 넘어가면 대략 한 20억이죠. 연 매출 20억 넘는 매출을 올리면 그때부터 무슨 별도의 요금을 내라.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개발 툴뿐만이 아니라 라이브러리.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인공지능 뭐 어쩌고저쩌고 만들어서 수치 분석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빅데이터 분석해서 어떤 유용한 정보를 뽑아내는 프로그램을 파이썬 같은 걸로 이제 만들었다, C샵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통계용 라이브러리, 통계용 함수들을 모아놓은 어떤 좋은 그 함수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썼어요. 근데 거기 사용 유저 라이센스 어그리먼트에 깨알같이 적힌데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거 가지고 사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지금은 무료이지만 이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바뀐 정책은 소급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써놓는 애들이 많아요. 제가 했던 방금 이 말을 뒤로 가게 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도 골 때린 얘기예요. 보세요. 지금 네가 쓰는 건 공짜야. 하지만 나는 중간에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여기까지는 이해해요. 근데 무슨 얘기가 있냐? 이 바뀐 마음을 이전 버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라고 써놨어요. 무슨 얘기예요? 공짜로 뿌리고 너희들이 많이 쓰면 어느 순간 가서 내가 유료화로 바꾸고 그리고 똑똑똑 그 경찰에서 왔습니다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심지어는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예전에 문제가 되게 컸었어요. 공짜로 뿌려놓고 새로운 정책이다 이러면서 내놓고 동의하라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업데이트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이러면 그 읽어보고 동의합니다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냥 동의 막 정신없이 누르고 설치해버리지. 그죠? 공짜라고 해서 몇 년 전에 설치했는데 자주 가끔 업데이트해서 계속 업데이트해서 썼는데 어느 날 경찰에서 온 거예요. 니네 지금 상용 프로는 불법으로 쓰고 있다.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 프로는 니네 쓰고 있지 않냐? 이거 공짜 프로그램이다. 아니다, 공짜 프로그램 아니다. 이러면서 사용자 그 동의 사항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동의 사항에 보면 그게 써져 있는 거예요. 본 프로는 유료 형태로 바뀌었고, 관공서나 기업, 일반 개인이 집에서 쓸 땐 공짜지만 관공서나 기업, 학교, 공공기관에서 쓸 땐 유료다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경쟁사에서는 한 3만 원, 5만 원에 파는 거를 20몇만 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 있었어. 이러고 지금 하고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끌어다 쓸 때 조심하십시오. 저작권 아이콘도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콘뿐만이 아니라 개발 툴 라이브러리 각 버전별로 사용하고 계신 어떤 도구 그런 거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사용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니까 판매용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실 때는 유저 라이센스를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파이썬 같은 경우가 오픈 소스 코드다 뭐 이런데, 오픈 소스가 공짜인가요? 누가 그래요? 그거 공짜 아니에요. 그 오픈 소스 코드 함부로 끌어다 썼다가 나중에 된통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거의 한 25년 전쯤에 28년 전쯤인가 뭐 거의 30년 전쯤이죠. 30년 전쯤에 화이트보드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 게 있었어요. 화이트보드. 그때는 IMT 2000도 나오기 이전이었는데, 그걸 이제 화이트보드를 PSTN망 전화선 상에서 구현을 하는 걸 만드는 게 있었어요. 이걸 이제 만드는데 그 어느 연구소에다가 엄청나게 큰 금액을 돈을 주고
A4지 한 장을 샀어요. 그 A4지 한 장도 정말 그냥 A4지 한 장이에요. 왔는데 A4지 한 장이에요. 그 A4지 한 장이 뭐냐면 이 화이트보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너희한테 내 특허를 허가한다라는 어떤 서면 동의서였어요. 예, 기술적으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특허를 낸 게 저기인 거죠. 예, 근데 저는 그런 식이에요. 예, 이 개발 쪽은 특허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그런 거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형적인 어떤 물질이 없는데 무형적인 어떤 지적재산권이라는 거에 그 위력은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마무시합니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주의점 큰 건 이제 두 개 설명을 드렸고요. UX뿐만 아니라 아이콘뿐만 아니라 저작권, 음성, 그다음에 클릭음, 사운드. 이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 애들은 요새 이걸 잘 안, 제가 한 거 안 보니까 그 시쳇말로 그 엿먹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그 엿먹는 규모가 상당히 치명적이고 클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데 컴퓨터 한 100대 이상씩 깔려 있는 대규모 기업형 유치원들 거기에 가면 항상 쓰는 폰트들이 있어요. 폰트, 애들용 폰트, 애들 주목과 이목을 끌기 위한 폰트, 이런 어떤 성인용 폰트 말고 알록달록하고 이쁘게 생긴 그런 귀여운 엄청 큰 글자들로 된 폰트 있잖아요.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우린 시간 많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를 그냥 넋두리 쓰는 거니까 들으실 분은 들으시고 안 들으실 분은 다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어떤 일이 있냐면 유치원에 컴퓨터를 납품하는 업체가 있어요. A라는 업체. 이 A라는 업체가 전국에 있는 유치원에 컴퓨터를 납품하는데 작은 유치원은 뭐 한 10대, 큰 유치원은 뭐 100대, 그리고 전국의 학원 뭐 이런 데 해가지고 수천 대를 팔아서 설치하고 유지보수하고 관리해주는 업체였어요. 얘네가 설치해준 소프트웨어 중에 무슨 뭐 워드 프로세서가 있는데 그 워드 프로세서에 폰트를 얘네가 무단으로 설치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왜 그 폰트가 안 돼요? 뭐 이러면서 유치원 폰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업체가 그 폰트 업체에서 폰트를 정식으로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당연하죠. 근데 그냥 설치를 한 거예요. 무단으로 불법 복제를 해서 수천 대, 전국에 있는 수천 대의 그 폰트가 설치가 됐는데 이 회사는 망해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 폰트 회사가 전국의 유치원 학교 다 돌아다니면서 다 잡아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합법적이에요. 당연히. 유치원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이거 서비스 받고 컴퓨터는 60만 원이면 사는데 폰트 가격이 이게 어마무시한 거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야. 근데 나는 전적으로 이 폰트 회사의 입장을 전 이해를 해요. 완전 개빡친 거예요. 시쳇말로 얘기해서. 수백 차례 공문을 보냈어요. 유치원, 관공서, 학교에다가 이 폰트는 우리 거고 이거를 구매를 한 증명을 해라. 근데 이 유치원 쪽에서나 학교 쪽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사실 몰라서 대응을 못한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건 당연히 아니죠.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아니 난 그냥 워드 프로세서 설치했는데 여기서 사용한 폰트가 자기네 거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러고 그냥 휴지통에 버렸을 거야 아마. 그걸 몇 년째 얘네가 공문을 보내도 답변이 없으니까 찾아가는 거야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거의 90%다 벌금 냈어요. 네. 당연히 벌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퉁을 친다 그러죠. 사이트 라이센스를 주죠. 예를 들어서 폰트가 한 PC당 설치가 됐을 때 200만 원이지만 이건 디자이너가
전용 폰트로서 그런 거고, 학교에서 쓰신다면 80% 할인해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학교 한 유치원당 뭐 얼마에서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입니다. 예, 그런 식이에요. 예, 법원의 판단도 엄중해요.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예, 그리고 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하고 화가 나시겠지만 몇 번 편지를 받았는데 그걸 무시를 하신 어떤 관리 차원의 실수인 거예요. 자, 뭐 그렇습니다. 조심들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커피 한 잔 하고 우리가 이제 UX 디자인을 계속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뭘 알아야 되냐? 기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자, 커피 한 잔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에서 정리를 해드려야지. 알아둬야 할 사항. 지금 25분. 자, 26분 됐습니다. 26분. 자, 지금부터는 기술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 이거는 저작권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 기본적으로 폼팩터, 폰트, 스크린 사이즈, 해상도, 그 다음에 저작권 문제, 아이콘, 폰트, 개발 도구, 라이브러리, 클릭 사운드까지. 클릭 사운드도 함부로 넣었다가 큰일 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뭐 카톡 이모티콘은 그냥 써도 된다고 카톡 쪽에서 공개를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개를 한 문서를 저도 보긴 봤어요. 근데 웬만하면 카톡 아이콘을 써가지고 프로그램 배포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상용 프로그램을. 그랬다 나중에 걔네가 생각이 바뀌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쓰려면은 출처 밝히고 써라라고 이렇게 아이콘 팔처럼 딱 명시한 곳을 쓰는 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27분 23초 이어서 이제 우리는 기술적으로 이제 알아둬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커피 좀 뽑고 오겠습니다.